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9%까지 올라야 강남 다주택자의 버티기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집 한 채뿐인데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 뉴스는 강남 다주택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내 전세가 안전한지, 노후에 집 한 채로 버틸 수 있을지, 이 모든 질문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금 정책 하나가 시장 전체의 심리를 흔들고 그 흔들림이 결국 우리 삶의 자산 지형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세율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왜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 논의가 우리의 현금 흐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지점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이 뉴스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강남 대표 단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전제는 하나입니다. 최근 20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 4.4%, 이 숫자를 집값 상승의 기본값으로 놓고 세율별 보유세 부담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이 올해 추정 공시가격은 약 34억 6,750만 원입니다. 서울의 이 아파트를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올해 예상 종합부동산세는 약 6,417만 원, 재산세까지 합산한 총 보유세는 약 8,596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등장합니다. 시가 50억 원을 기준으로 연 4.4% 상승을 가정하면 연간 평가이익은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세금 부담 8,596만 원, 집값 상승 이익 2억 2천만 원, 비율로 보면 세금은 상승 이익이 약 39% 수준에 그칩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세금이 꽤 많아 보이는데 막상 계산해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입니다. 세금 1을 내더라도 이익이 2.5배 넘게 돌아온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현행 세율 체계로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율을 올리면 이 구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당 과세 구간에 적용되는 실효세율 3%를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5%로 인상하면 총 보유세는 약 1억 2,874만 원, 상승 이익 대비 약 59%입니다. 여전히 집을 파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계산입니다. 7%까지 올리면 총 보유세는 약 1억 7,152만 원, 상승 이익의 78%에 근접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지만 여전히 상승 이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9%, 총 보유세는 약 2억 1,430만 원, 상승 이익의 97% 수준입니다.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진입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과 집을 파는 것의 이익이 거의 같아지는 구간, 그게 바로 세율 9%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집값이 연 4.4% 오른다는 전제하에 종부세율 9%는 돼야 강남 다주택자의 버티기 계산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84이 올해 연간 상승 이익 추정치는 약 1억 8천만 원대, 3주택 기준 종부세 예상치는 약 5,482만 원, 재산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는 약 7,486만 원, 상승 이익 대비 약 41% 수준입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이 연간 상승 이익 추정치
약 1억 9,360만 원, 총 보유세는 약 7,518만 원으로 상승 이익의 39% 수준입니다. 지역과 단지가 달라도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세금이 크게 느껴지지만 상승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계산. 이게 현행 체계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거래세까지 감안하면 체감 압박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집을 파는 순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세 부담만으로 매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동시에 세율이 7% 수준만 돼도 거래세 부담을 더하면 체감 압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이어지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강남 3구는 역사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구간이 많았습니다.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한 세율 인상만으로는 매물 유도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집값 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진다면 현행 세율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승 이익과 맞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세율을 9%까지 올려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승 기대 자체가 꺾이면 지금 세율로도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율이라는 변수 하나가 아니라 시장 기대라는 변수까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숫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진짜 질문을 꺼내겠습니다. 문제는 세율이 몇 %인가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무엇을 위한 도구로 볼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지금 이 논의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 보유세는 매물 압박 수단이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충분히 물려 자발적으로 팔게 만들겠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관점, 보유세는 공평 과세의 원칙이다. 더 비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관점 모두 일정한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관점이 충돌할 때 정책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입니다. 세율 인상 논의가 반복되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6%까지 인상됐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조세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세율은 5%로 조정됐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조정되며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이 흐름 하나만 봐도 종부세 인상이 얼마나 민감한 정치적 변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고 세율 9%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세 저항, 시장 충격, 정치적 부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분석이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면 손해가 될 것이라고 거듭 시사해왔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를 시장에 먼저 던져놓는 방식입니다. 정책 결정 전에 시장 반응을 살피는 과정,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같은 세율, 다른 체감, 현금 흐름이 좋은 고소득 직장인이나 전문직은 세율이 올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 이후 현금 소득이 없는 생활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는 상황. 이 구조에서는 세율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이미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입니다. 시장 충격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율 숫자 하나가 모든 다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자산 구성과 소득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이번 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공급 대책과의 관계도 짚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없이 세율 인상만으로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집을 팔더라도 갈 곳이 없다면 시장 전체가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세율 인상과 공급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시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율 9%는 계산상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러나 정책 현실, 조세 저항, 계층별 체감 차이, 공급 변수,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그게 이 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이라는 자산은 노후 계획이고 자녀 교육 기반이며 삶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 인식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세율 논의가 이토록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강남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알면서도 버티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세금보다 더 크다는 냉정한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다면 정책이 아무리 강해도 자발적 매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는 순간 계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율 인상 없이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 그건 상승 기대의 소멸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은 항상 기대 심리의 전환과 함께 왔습니다. 세금 정책, 금리, 공급 물량, 경제 전망, 이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상승 기대를 누를 때 시장은 비로소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변곡점을 향한 논의인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묻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계획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인다면 보유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율이 오르더라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은 세금 뉴스가 아닙니다. 각자의 노후 설계를 향한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세율이 9%가 될지 7%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 상황과 경제 여건과 시장 반응이 동시에 작동하며 결정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이상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방식이 자산 전략은 이전과 같은 계산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체계가 바뀌든 집값 기대가 바뀌든 어느 쪽이든 지금과 다른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이 바로 자신의 자산 구성과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